이번 시간은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10을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편집 용지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F7 누르셔서요. 편집 용지 종류는 A4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용지 방향은 세로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 왼쪽 페이지에 편집 용지에 대한 숫자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11이고요. 오른쪽도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은 10, 머릿말도 10입니다. 꼬릿말도 10이고요. 아래쪽도 10이라고 입력합니다. 제보는 0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요. 여러분의 서식 도구를 보셨을 때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거나 바탕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시다면 바꿔주시고요. 크기 값도 글꼴 크기가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답안 작성 요령 왼쪽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또는 바탕, 그리고 글꼴 크기는 10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색에 그다음 줄간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입력할 때 1점 입력하고 엔터, 2점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 3번과 4번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Alt와 Shift 누르시고 엔터 눌러서 이쪽에 가셔갖고 3번, 엔터, 4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또 Alt, Shift, 엔터 눌러서 세 번째 문서 작성 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이제 설명하면서 타이핑을 계속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미리 데이터를 좀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평가 1번에 첫 번째가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를 입력하시고 스타일 서식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문과 한글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글 시험 보신다면 타자가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되니까 평소에 타자 연습은 많이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과 한글을 입력해 놓으셨다면 안쪽에 아무데나 커서를 두세요. 영문이나 한글 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키보드로는 F6이라는 키가 스타일을 불러오는 키고요. 또는요, 위쪽에 메뉴 서식에 가시면요,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익숙하시면 F6을 누르시고요. 나는 메뉴가 익숙하시다면 서식에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스타일 추가하기, 더하기라는 도구가 보이신가요? 추가하는 거니까 더하기, 연필은 편집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X는 삭제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스타일 추가하기 한번 누르시고요. 스타일 이름에다가요. 디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R-E-S-S-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스타일 종류는 글자와 문단을 동시에 바꿀 거니까 문단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문단 모양을 클릭합니다. 문단 모양에 오셔서 첫 줄 들여쓰기의 값을 20으로 넣으시고요. 첫 번째 하나의 문단 안에 첫 번째 줄은 20포인트 정도 들어가서 표시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격에 오셔서요. 문단 아래에 엔터를 눌렀을 때 엔터 누른 그 다음 이제 문단과의 사이 간격을 10포인트 정도 간격을 띄우고자 합니다. 라고 문단 아래 값을 10을 넣으시고 설정. 글자 모양에 오셔서요. 한글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글꼴을 도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한글을 도둠. 그 다음 다시 한번 영문을 선택하시고요. 영문은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 대한 궁서 크기가 10포인트, 그 다음에 장평, 가로폭에서 약간 통통하게 100%가 기본인데요. 약간 통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103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간은 글자 사이 간격인데 좀 떨어질 수 있도록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과 자간 수정하시고 설정. 문단과 글자 모양을 다 작업하셨다면 추가 한번 하시고요. 다음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물론 취소 누르셔도 돼요. 추가만 하시고 취소 눌러도 되고요. 설정을 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을 들어오시기 전에 커서가 있었던 부분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이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글 부분에서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요. 저희는 한글만 스타일을 적용할 게 아니라 영문과 한글 동시에 스타일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문단을 선택하시고요. 서식 도구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추가하셨던 스타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문제는 배점이 50점이었고요. 두 번째 이 다음에서 엔터 누르신 다음 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입력 안에 있습니다. 입력에 첫 번째 가시면 표라고 있고요. 표를 위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줄수와 칸수를 직접 사용자가 숫자로 넣어주시면 돼요. 현재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줄수는 2, 4, 5개네요. 5라고 넣으시고요. 칸은 세로로 세는 겁니다. 국가 출산율, 고령률에서요. 2, 4, 6개입니다. 칸수는 6개. 또한 글자처럼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기타에서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만들기 누릅니다.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입력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표 하나에다가 데이터만 입력해 놨고요. 그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쭉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표 전체에 대한 조건 작업을 하겠습니다. 표 전체 선택하시고요. 제가 드래그를 하다가 합계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도둠입니다. 크기는 10포인트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문자는 가운데, 우선 전체적인 가운데 맞춤을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숫자 합계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합계도 숫자니까 이 영역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배경 색깔인데요. 국가부터 생활 만족도 프랑스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표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셀 속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셀 배경 색깔에 가셔서 노란 색깔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미국부터 프랑스에 대한 근로 만족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표시할 영역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우스 오른쪽 블럭 계산식에 가셔서 블럭 합계를 클릭합니다. 그럼 범위 정한 영역의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 부분의 영역에다가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계 부분까지 포함하지 않고 블럭 계산식에 블럭 합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값이 구해져서 나중에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다음은 네 번째 캡션 기능을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단위, 퍼센트, 시간, 경험 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퍼센트, 경험 지수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력하기 위해서요. 도형의 표의 경계 라인에서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캡션 넣기 갑니다.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표 이름 지우시고요. 지움, 표까지 지우시고요. 글자를 오른쪽에 표시할 거니까 오른쪽 맞춤. 그 다음 표 안의 내용이나 캡션의 내용이나 도둠입니다. 그 다음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하십니다. 가로 열고 단위 퍼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에 경험 지수라고 넣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제 입력한 캡션을 위쪽에다 표시하겠습니다. 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십니다. 캡션의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를 선택하고 설정하시면 캡션을 위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죠.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우선 약간 크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늘릴까요? 그럼 약간 표가 높이가 조절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표 범위 정하시고 테두리 작업을 하시는 거는요. 영어 라인의 약자에 써서 영문 L자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테두리에 이중실선을 선택하고요. 범위 정한 바깥쪽에다가 테두리 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바깥쪽 선택하고 설정. 다시 한번 국가부터 합계까지 선택하시고요. 라인의 약자 L자 누르시고요. 이중실선 아래쪽 선택하고 설정. 국가부터 일본을 선택하시고요. 라인 약자 L자 선택하시고요. 이중실선 선택하고 오른쪽에 설정. 다음은 오른쪽 하단에 일본의 합계 부분에다가는 대각선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하나의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F5를 누르면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의 약자 L자 누르시고요. 대각선에 가셔서 각각 방향의 대각선 클릭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표 내용과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셨다면 다음은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국가부터 생활 만족도의 프랑스까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요. 우리 표에 가시면 표가 안쪽에 작업하면 표 도구가 표시가 되죠. 표에 가시면 차트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표 위쪽에 차트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셔서 기본에서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표 아래쪽에다가 차트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단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요. 적당한 크기로 표를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표에 대한 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차트에 대한 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면요. 기본적으로 크기 조절점 사각형이 차트 윗부분에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개체 속성에 대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 안에 제목과 범례와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세부 작업을 하시려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차트 바깥쪽에 있었던 크기 조절점의 위치가 약간 뒤쪽으로 감춰지는 것처럼 뒤쪽에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 내부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마법사를 클릭할게요. 마법사 1단계에서는 차트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는 행이 아니라 열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한국, 미국, 프랑스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3단계 첫 번째 제목에서요.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국가 간 생활 지수라고 입력하시고 X축에 대한 제목은 없고요. Y축에 대한 제목만 가로 열고 단위 퍼센트 경험 지수라고 넣겠습니다. 범례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차트의 제목과 Y축의 제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제목입니다. 제목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자에서 굴림이라고 되어 있죠. 글꼴을 굴림 선택하시고요. 진하게 선택하시고 크기 10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배경에 가셔서요. 선의 종류는 한 줄로 그림자는 2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누르시고 차트 제목에 대한 크기를 조금 늘려주신다. 상자의 크기를 늘려주신다면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제목 2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의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축에 있는 축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단위 경험 지수 입력한 걸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제시된 그림이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 다음 글꼴을 문제에 제시된 글꼴 굴림으로 바꾸시고 크기 10포인트 바꾸시고 그 다음 보통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설정 누릅니다. 다시 Y축에 대한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십니다. 다음 글자에 가셔서요. 굴림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10포인트. 다음 보통 모양 되었나. 그래서 굴림과 10포인트 보통 설정하신 다음에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가로축 선택하시고요. 항목, 한국, 미국, 프랑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글자에 가셔서 글꼴, 굴림, 크기 10, 보통 모양 설정합니다. 오른쪽에서요. 범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글자에 가셔서요. 굴림 선택하시고요. 크기 10 선택하시고 보통 모양 설정.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축 제목은 작업을 하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범례만 테두리 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례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배경에서요. 선 모양에서 한 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크기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왼쪽에 눈금의 간격이 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근데 그림은 20, 40, 60, 80, 100으로 해서요. 5개입니다. 눈금의 간격을 좀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Y축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에 가셔서 축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세로로 작성된 건 세로 갑축, 옆으로 작성된 건 가로 항목축입니다. 그래서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선택. 그 다음 비례에 가셔서 현재 자동으로 꾸밈으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눈금을 셌을 때 9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눈금의 간격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최대값이 문제에 봤더니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100, 최소값을 0. 최소값, 최대값, 눈금값 수정하시고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20, 40, 60, 80, 100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작업 그 외적인 내용은 이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예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평가 두 번째 예제입니다. Alt, Shift, Enter 아까 해 놓으셨죠? 3번이라고 입력도 해 놓으셨을 것 같고요. 가로 열고 숫자 1. 3번은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한 칸 정도 스페이스 띄우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첫 번째 분수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네 번째 분수 선택하시고 커서가 분자에서 깜빡하는데 소문자 H 입력하시고 아래 첨자 2를 입력하겠습니다. 분모에 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H 아래 첨자 2 입력하시고 키보드로 방향키 오른쪽 한번 그다음 한 번 더 하시면 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이퀄 가로가 필요합니다. 가로 하나 넣으시고요. 안쪽에 루트가 필요합니다. 근호 넣으시고요. A라고 넣으신 다음 방향키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가로를 빠져나온 다음에 윗첨자 소문자 M 아래첨자 E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마이너스 M 다시 아래첨자 1 아래첨자 방향에서 빠져나오시고 한 번 더 방향키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지 않다라는 부등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우리 연산자에 가시면 논리기호에 가셨을 때 부등호 확인하시고 마우스 클릭. 그 다음 2.5 위첨자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위첨자 M 아래첨자 2 방향키 이용하셔서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오시고 마이너스 M 아래첨자 1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넣기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수식 작업하셨고요. 탭키 이용하셔서 간격을 좀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 2라고 넣겠습니다.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 띄우시고요. 두 번째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의 수식
그 다음 적분입니다. 선택하시고 첫 번째 적분, 아래쪽에 0, 위쪽에 숫자 1,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요. 가로가 필요합니다. 가로 첫 번째, SIN, 그다음 영문자 X, 더하기 직접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분자의 X, 분모의 2, 그 다음에 가로 빠져나오시고요. 한글 영문 상태에서 DX 입력하시고 이퀄 다시 한번 적분해 가셔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0 위에다가 1. 그 다음 분수가 필요합니다. 분수 선택하시고요. 1 더하기 SINS X, 그 다음에 분모에 오셔서 숫자 2, 방향키 이용하셔서 분수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은 DX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다 넣기 누르고 빠져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수식을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엔터 누르겠습니다. 네, 4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리기 도구의 문서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요. 밑에 있는 도형부터 찾습니다. 직사각형이 가장 밑에 있죠. 그래서 입력의 개체 직사각형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자그마하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하나 그리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갑니다. 기본에 가셔서 크기가 60에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사용자가 면의 색깔을 임의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제가 크기를 잘못 봤네요. 120에 135입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셔서 크기 고정 체크 해제하시고요. 가로가 120에 그 다음에 높이가 135입니다. 그 다음 크기 고정하시고 설정. 네, 그 다음 도형은 위쪽에 제목을 넣으셔도 되고요. 안쪽에 도형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위에부터 작업을 할까요? 위에, 입력의 개체, 글상자, 가로 글상자 이용하셔갖고 드래그 하시고요. 심리 치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제목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글상자에 가셔서 가로 세로 정렬에 가운데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글꼴 색깔을 흰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배경도 흰색이고 글자 색깔도 흰색이라서 안 보이지만 글상자 색깔을 바꿔주신다면 표시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글상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셔서 먼저 크기부터 볼까요? 크기가 115에 15입니다. 크기 고정시켜 주시고요. 선에 가셔서 반원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색깔을 파랑으로 했습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 글상자 배치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의 색상을 같은 톤으로 하기 위해서 푸른색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심의초로 아래쪽에 또 하나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하나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셔서 색깔만 좀 더 진한 색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본에 가셔서 크기 값이 아까 제가 잘못 입력했던 크기가 여기를 말한 것 같습니다. 너비가 60, 그다음 높이가 120이고요. 크기 고정하시고 또 하나 선에 가셔서요. 약간 둥근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누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는 왼쪽에 A, B, C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그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셔서요.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그 다음 높이도 15, 크기 고정하시고요. 색깔은 흰색을 뺀 나머지 색깔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흰색을 뺀 나머지 색깔로 사용자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정. 15가 아니라 15에 5네요. 제가 숫자를 급하게 봐서 크기 고정 체크를 해제하고요. 높이 값을 5로 바꾸시고 크기 고정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하나 만드셨고요. 이제 그 위에 A라고 쓸 직사각형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서 크기 값이 13에 13. 그 다음 크기 고정하시고요. 면의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흰색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선에서요. 둥근 모양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정. 이제 여기에다가 A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안에 글자 넣기 A라고 넣습니다. 입력한 A를 선택하시고 글꼴은 궁서입니다. 크기는 20입니다. 가운데 맞춤 하시는데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시기 위해서 글 상자에 가로 세로 정렬해 가셔서 가운데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두 개의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첫 번째 거 선택, 두 번째는 Shift 누르고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복사, 또 복사 하셔갖고요. B하고 C로 텍스트를 수정하십니다. 네, 오른쪽에다가 이제 글상자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하시는데요. 글상자, 가로 글상자 이용하셔서 하나를 그리시고요.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니까 데이터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데이터 범위 지정하셔서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수평수직 가운데니까 그 상자에 가로 세로 정렬 정 가운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의 종류는 점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도형에 가시면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갖고요. 어느 거에 비슷한가 확인하셔서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면의 색깔이 채우기에 가셔서 색 없음 하셔갖고 투명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작성하시면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만 해주시고요. 텍스트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저는 수정을 생략하겠고 여러분은 꼭 수정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림과 글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에 그림 한번 클릭하시고요. 로고 1번을 넣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넣기 아래쪽에 드래그 합니다. 안 보이는데요. 크기 조절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갑니다. 기본에 가셔서요. 위치에서 본문가의 배치가 글 위로 올 수 있도록, 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나비 세 번째 모양을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 크기값 문제에 제시된 크기로요. 35에 높이값은 30입니다. 35에 30. 또 하나 크기 고정 체크하시고요. 그림에 효과가 있습니다. 회색조 선택하시고 설정합니다.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오른쪽 글맵시입니다. 글맵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에 가시면 개체가 있고요. 개체 글맵시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다가 치료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글꼴을 도둠이라고 했습니다. 도둠을 선택하시고 모양을 글맵시 모양을 갈매기형 수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 설정. 어디 갔을까요? 위쪽에 있네요. 위쪽에 있는 글맵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왜 위로 갔냐면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넣고자 한 자리에 넣을 수가 있으시는데 다른 게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러신 거고요. 그 다음 크기에 오셔서 50, 너비를 50, 높이 값을 40으로 바꾸시고요. 크기 고정하시고 채우기 색상이 파랑새로 되어 있나 문제에 제시된 색상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정한 다음 위치를 끌어다가 아래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하셨던 글맵시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4번 글자 아래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Alt, Shift, Enter 눌러서 3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제목을 입력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지침서라고 입력하시고 행자 앞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입력에 가셔서요. 책갈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책갈피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입력하고 넣기 합니다. 이제 다시 글맵시에 오셔서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화면이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 화면의 크기가 작아서 다시 위쪽으로 올렸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책갈피에 넣으셨던 행복을 선택하시고 넣기 하시면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손 모양이 바뀌면서 3페이지 아까 책갈피에 넣었던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